우리 경제도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뭐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저는 좀 희망을 본 것 같아요. 희망이요? 네, 네. 제가 중국 주식을 보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닐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네,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좀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가 불과 뭐 그 한 달 전 뭐 계속 나오는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 주로 매크로단에서 얘기했던 게 중국의 수출이 너무 많이 줄어서 우리의 무역 상황들이 좀 앞으로 쉽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경기 좀 우울한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양회 숫자가 이렇게 안 좋게 찍혔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좋았습니다. 장은 좋았어요. 이게 외국인들이 주로 들어오면서 많이 매수세를 좀 이끌어갔는데 이제 큰 전반적인 자산 배분을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선진국과 신흥국 여기서의 자금의 이 배분을 먼저 1차적으로 놓고 보는 게 다수예요. 근데 미국은 더 이상 금리를 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시각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봤던 루틴한 방식은 그럼 달러가 좀 약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선진국에서의 자금을 좀 빼서 신흥국으로 넣어볼까? 신흥국에서의 일단 이 1등 역할을 했던 거는 주로 중국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이렇게 안 좋아 보이면 다른 신흥국들은 그냥 쳐다도 안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좀 안 좋아 보이면 대체제로 좀 좋아 보일 수 있는 데가 뭐 어디가 있을까? 그럴 때 이제 한국을 꼽는 이러한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 자체의 이슈로 오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좋은 이슈들이 호재들이 있으면서 매수세가 있었는데 좀 승부를 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을 더 이상 이 프록시라고 하죠. 중국의 어떤 그 연관성에 지어져 있는 이 하나의 국가 중에 하나로 봤다고 하면 이제는 좀 개별로 접근하는 시각들이 많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이 안 좋다고 한국도 안 좋게 보고 중국이 좋다고 한국도 같이 보는 이런 게 아니라 개별적인 호재가 있을 때 한국 자체의 이슈로 조금 주목받을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수출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게 많이 줄어서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게 좀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길목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오늘 좋은 흐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중국과의 무역 거래도 많이 줄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볼 것이냐 이익을 볼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한국과 중국의 경제가 조금씩 예전보다는 더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에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게 뭐 하루아침에 정리될 건 아니고요. 그죠? 근데 점점 멀어지는 이 단계에 지금 이미 진입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안보 전략에서 외치는 것 중에 또 키워드를 꼽자면 국산화거든요. 네. 근데 이 국산화가 비단 이 기술 싸움에서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소비재까지 크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중국의 국산화를 통해서 중국의 기업들이 중국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전략이라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나가는 이 무역의 그 수출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얼만큼 다변화하는가가 우리의 놓여있는 숙제인데 이러한 것들을 외국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는 뭐 마냥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여기서의 우리가 좋은 전략들을 취하면 오히려 신흥국 안에서 한국을 좀 돋보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해주신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해서 이미 주가가 올랐던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마냥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시가총액이 많이 작아졌죠. 그래서 화장품, 면세점 이런 것들이 옛날만큼의 그 2015년, 16년 요때의 흐름의 그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있는 상태예요. 이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오프닝하고 많이 올랐던 건데 그거는 지금 양회 내용도 그렇고 앞으로 중국의 중장기 성장 전략도 그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이미
이미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져 있고 주식시장 안에서 영향력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 여기에 물론 그 낙폭이 더 커지면 당연히 타격은 있겠지만 옛날만큼은 아닐 수 있겠다. 뭐 사드만큼 그때 사실상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던 건데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기존에 잘하고 앞으로 더 집중해 나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터리나 이런 쪽 흐름이 좋았는데요. 반도체도 그렇고 이런 쪽은 중국이 물론 배터리는 중국도 잘하지만 반도체 쪽에서 영향력이나 우리가 기존에 잘하던 것들 이런 것들에서 영향력이 좀 더 커진다고 하면 뭐 미디어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국 자체의 이 나라의 어떤 유니크한 면을 보고 중국과의 연결점을 굳이 찾지 않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꽤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 우리나라가 요즘에 최근에 수출 부진 때문에 되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 뭐 네. 그런 상황인데 중국 상황이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기업들 중에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중무역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완성품을 납품하는 거는 지금은 좀 눈높이 낮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재 단에서 중국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나 뭐 여러 나라에서 기존에 받던 물량들을 계속 받아야 될 거고 그런 게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될 건데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필요한 유리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가가 핵심일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 고찰이 필요하기는 한데 우리가 그럼 미국이 계속해서 납품하지 말라고 해서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가 올라오는데 중국의 반도체를 계속 납품을 안 할 건가? 저는 중국의 소비가 생각보다 약할 수는 있는데 올해 떨어지는 그림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은 맞아서 지난 3년 동안 부진했던 스마트폰 소비가 이제는 교체 주기가 한번 도래했다라고는 보여져요. 근데 부동산의 부양 강도가 생각보다 낮아서 원래 우리가 10 정도의 강도로 스마트폰의 판매가 좋을 거라고 봤다고 하면 한 7에서 6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판매가 늘어나는 건 맞기 때문에 여기서의 우리나라 이제 중간재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미국과의 협상 능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엔드 유저까지 합치면 반도체의 사실 3분의 1 정도의 수요를 중국 혼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만 못하게 하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간재 단에서의 기여도들은 여전히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시진핑 3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거와 관련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시진핑 3기가 진행될지에 대한 청사진들이 이제 중국 양해를 통해서 나왔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들 지금까지 나온 것들 좀 정리를 해주시고 앞으로 또 뭘 봐야 될지 그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딱 당장 중국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꼽자고 하면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지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중장기로 중국이 어떤 이 아킬레스건으로 이제 자리 잡았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중국을 좀 중장기로 좋게 볼 수 있는 종목 하나를 가지고 장기로 들고 가시기에는 괜찮은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단기로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은 좀 지금 보기에는 뭐 우리나라 주식도 어려운데 중국은 계속 보실 수가 없으니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씩 집어서 중장기 전략에 부합한 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일단 올해 중국을 바라보는 그림에서 마침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에도 있긴 한데 네. 은행에 관련되어 있는 차트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은행은 대표적으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는 그 산업은 아니다 보니까 두 가지를 많이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도 수익성이 이제 님이라고 해서 예대 마진에 얼만큼 이 늘어나는지 예대 마진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익이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전성을 봅니다. 얼만큼 부실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이걸 이제 NPL 레이쇼라고 하는데 보시면 NPL 레이쇼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NPL 레이쇼가 떨어지는 건 부실 자산이 떨어지는 거니까 좋은 거고 님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이것보다 보시면 그 NPL 레이쇼가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올 한 해 동안은 우리가 당장 이익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부담스러워했던 부채 이슈를 해결하고 가는 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로 굉장히 경기 부양이 일어날 건 아니라 정말 뭐 1, 2개월 사고 팔고 이런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을 누리시기보다는 중장기로 중국에 좀 좋아 보시는 산업들을 보시는 게 좋고 그게 제가 말씀드린 동수서산이 3년 동안 끌고 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안보에
사실 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는 중장기로 이끌고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전략을 보시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요 기업이나 ETF를 조금 장기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조금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